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황한 이현석이 외쳤지만 기자들의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작은 시골 마을, 오후 4시경에 따스한 햇살이 김복희의 작은 식당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딸 수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여보, 수진이 몇 시에 온다고 했지? 복희가 남편 정태식에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퇴직한 경찰 출신답게 단정한 모습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아내의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7시쯤. 저녁식 끝나고 동기들이랑 회식하고 온다더라. 태식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27살 딸이 여군으로 2년간 성실히 복무하고 돌아온다니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복희는 수진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잡채까지 만들어가며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얼마나 야위었을까. 부대밥이 어디 엄마 손맛 같겠어. 그런데 오후 5시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희는 부엌에서 누구야? 하며 고개를 내밀었는데 거기 서 있는 건 딸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희가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군복이 아닌 헐렁한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는 턱선 위로 뚝뚝 잘려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엔 핏기가 없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배였습니다. 아무리 헐렁한 후드티를 입었어도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룩하게 나온 배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도 남겨주세요. 수진아? 복희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태식도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왔구나. 그런데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경찰 출신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수진아, 너 혹시... 복희가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피곤해서 좀 쉴게요. 수진은 가방을 끌며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희가 저녁은? 하고 물었지만 대답은 방문이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부엌에 남겨진 복희와 태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복희의 목소리는 벌써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배가... 그게 뭐지? 태식은 딸의 방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복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저녁이 되어도 수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희가 방문을 두드려도 밥은 안 먹을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결국 부부만 식탁에 앉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하나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이랑 회식한다더니 혼자 왔어.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게다가 저 모습은 뭐야? 2년 동안 부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복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임신한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렸죠.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야? 왜 혼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복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딸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가끔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진아. 복희가 방문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 씨 집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 복희와 태식은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건 대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딸이 저런 모습으로 돌아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갈 때만 문을 열 뿐이었죠. 복희는 딸의 방 앞에 밥상을 놓고 가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복희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이가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있어. 몸이 상할까봐 걱정돼. 태식도 답답했습니다. 경찰 시절 온갖 사건을 다 봤지만 자기 딸 일만큼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억지로라도 끌어내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그때 복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돌아온 첫날 가방에서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을 꺼내는 걸 본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 안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잠깐 나가 있어봐. 복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방 좀 들여다볼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직감과 행동력이 필요했죠. 복희는 수진이가 샤워하러 간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저녁 관련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복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료 기록을 펼쳐보니 산부인과 진료 내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출산 예정일을 본 순간 복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2달 후. 어떻게 이런 일이. 복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이 임신한 지 이미 7개월이나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대에서는 왜 아무도 모르는 척 했을까요? 복희는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샤워를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시간 태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죠. 수진아, 아빠다. 나와서 얘기하자. 아빠, 지금 당장 나와. 태식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배는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진 앞에서 태식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세요. 뭐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임신한 게 확실한데 아이 아버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아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복희가 나섰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저녁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장을 부모에게 보여줬죠. 거기에는 강압은 없었음이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이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강압은 없었다고? 그럼 누군가 너를. 아빠, 제발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하지만 태식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부대명을 보니 수진이 복무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휘관 서명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그 사단장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태식은 확신할 수 있었죠. 좋아. 내가 직접 부대에 연락해 보겠어. 태식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외쳤습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태식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부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정수진 입영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수진 씨 관련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군도 깊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이요? 제 딸이 임신해서 전역한 건데 그게 개인 사생활이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전역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고 관련 서류도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죠.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어.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대에서 이렇게 회피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수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복희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다 지켜줄게. 하지만 수진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엄마도 모르는 게 나아요. 정말로요.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부대에서는 쉬쉬하려고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부대에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이상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 시절 함께 일했던 군 헌병대 출신 후배 김상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호야, 형이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만날 수 있나? 1시간 후 태식은 안성시내 작은 카페에서 김상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상호는 현재 민간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군 내부 소식에 밝았죠. 형,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태식은 딸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피하면서 수진이 복무했던 부대에서 뭔가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죠. 김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형, 혹시 딸이 복무한 곳이 어디예요? 사단이야. 왜? 김상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 그 부대 요즘 말이 많아요. 특히 지휘부 쪽에서. 무슨 말?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김상호가 망설였습니다. 그 건으로 떠난 여군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가 돌아요. 모두 조용히 처리됐다고 하던데. 태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수진이만이 아니라는 얘기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군 내부에서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분위기더라고요. 특히 그 사단장은. 사단장이 뭐? 김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 이 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상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라고만 했죠. 태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방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집 근처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갔다 왔어? 복희가 물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며칠 전보다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태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네. 원장님이 임시로 도와달라고 해서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마음이 좀 편해져요. 수지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게 중얼거렸죠. 이 아이도 음악을 좋아할까요? 복희는 딸의 그런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다행스러웠습니다. 적어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며칠보다는 나아 보였거든요. 수진아, 아이 이름은 생각해 봤어?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늘이요. 하늘이라는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 좋은 이름이네. 복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김상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수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자장가 같은 잔잔한 선율이 집안에 퍼졌죠. 복희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저렇게 씩씩하게 견디고 있는데 복희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힘을 내야죠. 하지만 태식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무리 씩씩하게 견딘다고 해도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수지는 자기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일기를 쓰는 습관은 없었지만 최근 들어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하늘이도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써내려갔죠. 그 사람 생각을 지우고 싶지 않다. 미워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용서는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수진의 눈에는 처음으로 단단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 이 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일기장을 덮은 수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희망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태식이 휴대폰을 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호가 준 다른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군 내부 고발 전문 기자라고 했는데, 여보, 뭐 하고 있어요? 복희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생각 중이야. 하지만 태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씨 집에는 각자 다른 생각을 품은 세 사람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태식은 복수를 계획하며 수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진실을 향한 각자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희는 수진이 피아노 학원에 간 사이 딸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 끼우다가 베개 밑에서 수진의 휴대폰이 떨어졌죠.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알림이 보였는데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복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단장 이현석? 복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죠. 검색창에 이현석 사단장이라고 입력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기 국방차관 후보로 내정된 이현석 사단장, 엘리트 군인 출신 이현석, 정치권 입문 준비, 군 현대화 추진한 이현석 사단장, 국방차관 유력. 복희는 기사를 읽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 이현석은 50대 초반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복희의 눈에는 딸을 괴롭힌 원수로만 보였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수진이를. 복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피아노 학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죠. 복희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나왔습니다. 수진아, 수고했어. 복희가 평소보다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깨달았죠.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봤구나. 저녁 식사 시간, 복희는 계속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태식도 아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복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이연석이라는 사람 알아? 수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아는 이상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엄마가 제 휴대폰을 봤죠?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알아야겠어. 저 사람이 내 아이 아빠야? 수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태식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연석이 누구야? 사단장? 아빠. 수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제가 복무했던 부대의 사단장이요. 태식의 얼굴이 사납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아빠,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수진이 말렸습니다. 이웃들이 들어요. 복희는 딸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는지. 수진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를 이제 부모와 나누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죠. 처음에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업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행정 업무를 잘한다고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겠다고 했죠. 복희와 태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따로 만나자고 하고 처음에는 업무 상담이라고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단장이라는 직책이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요. 사단장님 특별 관리 받는다고. 태식의 주먹이 식탁을 쳤습니다. 그런 개자식이. 여보. 복희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다시 물었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혼자서 그런 일을. 엄마, 울지 마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자식이 무슨 벌을 받았는데 끝났다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지금 국방차관 후보예요. 곧 정치에 입문할 거라고 해요. 뭐라고?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자식이 출세를 해? 복희가 인터넷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요. 이 사람이에요. 태식은 기사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자기 부하를 임신시키고 덮어버린 놈이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앉는다고? 수지는 부모의 분노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편에서 화내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아빠, 엄마,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수진이 간청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저만 더 힘들어져요. 아니야.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복희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야.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이연석의 권력과 지위를 생각하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날 밤 수진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모든 걸 말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다행이면서도 무섭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배는 더욱 불러왔고 이제 출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죠. 그동안 수진은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이 흥분된 목소리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수진아, 뉴스 봤어? 이연석 그 자식이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해. 복희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기자회견? 국방차관 후보 확정 발표하고 정치 입문 선언한다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런 자식이 떵떵거리면서 출세하는 꼴을 봐야 한다니.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뭔가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죠. 아빠, 기자회견이 몇 시예요? 오후 2시라고 하던데. 왜? 그냥요. 수진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좀 쉴게요. 수진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을 최종 점검할 시간이었죠. 휴대폰에 저장된 이연석과의 대화 내용들,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메모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익명으로 받은 증언들까지. 수진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이연석의 기자회견장은 많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차기 국방차관 후보의 정치 입문 선언이라 관심이 뜨거웠거든요. 이연석은 군복 대신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사단장 이연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국방차관 후보 내정 소식과 함께 정치 입문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연석은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계속했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때 한 기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자들의 휴대폰도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죠. 기자들이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본 이연석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연석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혹시 방금 올라온 유튜브 영상 보셨습니까? 유튜브 영상이요? 군 고위 간부가 권력을 이용해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은폐했다는 제보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사단장님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만. 이연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기자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데 발신자가 이연석 사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인가요? 이연석은 태블릿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수진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수진아, 오늘 저녁에 만나자. 사무실로 와. 너 때문에 잠이 안 와. 꼭 만나야겠어. 이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죠. 사단장님, 영상에서는 성추행과 낙태 강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현석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가짜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이현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수진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은밀히 처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연달아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국방차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군 내부에서 이런 일을 은폐해왔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이현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추궁은 계속되었고 결국 이현석은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었죠. 한편 안성의 정씨 집에서는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나, 저 사람 완전히 무너졌네.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잘 됐어. 저런 자식이 벌을 받아야지. 수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복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복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그 사람이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이현석의 국방차관 후보 지명이 철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정치 임무는 하루 만에 완전히 무산된 것이었죠. 수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정말로 새 시작이다. 그날 밤 정씨 집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현석의 몰락을 지켜본 후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고 있었죠. 태식은 거실에서 계속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고 복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기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복희가 수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들어가도 될까? 네, 엄마. 복희는 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물어봐도 될까? 내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요. 그냥 숨어 지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국방차관 후보가 됐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한 거구나. 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을 때 확신했죠.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혼자서 이런 무거운 걸 감당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울지 마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힘낼 수 있었거든요. 복희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엄마.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웠던 건 엄마 아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였어요. 더럽다고 생각하실까봐. 뭔 소리야? 복희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우리 딸이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낸 내가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복희가 먼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은 끝난 거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누구도 해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말로 앞만 보고 살고 싶어요. 앞만 보고. 수진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요.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고 싶어요. 복희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동안 걱정이 많았지만 수진이 정말로 강하게 자라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수진아, 그런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이 키우면서 말이야. 피아노 학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하늘이도 함께 키우면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 아빠가 다 도와줄게. 그때 거실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수진아, 뉴스 좀 봐봐. 두 사람이 거실로 나가자 텔레비전에서는 이현석 관련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현석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라. 이제 저 자식 완전히 끝장이야.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어 사건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로 이 모든 일과 작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아, 혹시 경찰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 태식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나 그런 걸로 말이야. 알고 있어요, 아빠.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조할 거예요. 복희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면 엄마가 같이 갈게. 고마워요, 엄마. 저녁이 깊어갈 무렵 수지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엄마와 진짜 마음을 나누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구나.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새삼 깨달았다. 수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죠. 그 사람은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지만 난 이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볼 거야. 하늘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를 위해 용기 냈어.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 순간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죠.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거실에서는 복희와 태식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대단하지 않아? 복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왔을까? 태식도 감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걱정 없이 손자 기다릴 수 있겠어. 맞아. 하늘이 태어나면 우리가 실컷 예뻐해주자. 그날 밤 정씨 집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준비할 때가 온 것이었죠. 한 달 후 수진의 폭로 영상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군내 성추행 사건을 다루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죠. 가장 놀라운 건 수진의 용기에 힘입어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식이 신문을 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아, 이거 봐봐. 이연석 그 자식이 드디어 구속됐어. 복희와 수진이 급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연석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죠. 성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연석 전 사단장 구속. 수진은 그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나간다는 실감이 났죠. 수진아, 기분이 어때?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조금 허전해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이 일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정말로 끝나니까 뭔가 어색하네요. 태식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럴만해. 하지만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살 시간이야.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검찰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정수진 씨죠? 검사 김태현입니다. 이연석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증인 신문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수진은 예상했던 일이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하시면 될까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복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괜찮겠어? 그 사람 앞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 네,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끝내야죠.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연석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서 방청석도 만석이었죠. 기자들도 몰려와 있었고 시민들도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복희와 태식이 방청석에서 딸을 지켜보고 있었죠. 수진의 배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불러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연석을 보는 순간 수진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이건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증인 정수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은 선서대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피고인과 알게 되었습니까? 2023년 3월부터입니다. 제가 사단에 배치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처음 접근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수진은 차근차근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연석이 어떻게 업무를 핑계로 접근했는지, 점차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죠.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단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재군 생활에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이연석은 고개를 숙인 채 수진의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문제가 되지 않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죠.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증언이 얼마나 생생하고 구체적인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이 이번에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진은 잠시 피고인석의 이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했죠. 피고인이 국방차관 후보가 되어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대로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수진의 마지막 말에 방청석은 조용해졌습니다. 복희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바라봤고 태식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있었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도 수진의 말을 뒷받침했죠. 재판이 끝난 후 수진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 소감이 어떠세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이제야 정말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진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재판 소식이 톱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진의 당당한 증언과 마지막 멘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현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즉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없었다면 진실이 묻힐 뻔했다고 말했죠. 수진은 집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져요, 엄마. 2년 후 안성의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오후 정씨 집 마당에서는 2살이 된 하늘이가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할머니 복희의 치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미 까까. 하늘이가 옹알거리며 복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복희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배고프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마당 한편에서는 수진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로 콧노래를 부르며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죠. 2년 전에 그 창백하고 무거웠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유치원에서 어땠어? 복희가 하늘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아이들이 하늘이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보고 싶어 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하늘이랑 함께 소풍 가기로 했어요. 수진은 이제 안성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인 것처럼 보였고 원장님과 학부모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었죠. 태식이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할아버지 왔는데도 밥 먹기에만 열중하네. 아빠, 하늘이가 요즘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쑥쑥 크고 있어요. 수진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이유식을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비. 태식은 손자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이 오늘도 씩씩하구나. 엄마 많이 도와줬어? 네. 하늘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둘러앉아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가 떠준 밥을 혼자서 열심히 먹고 있었고 수진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이었죠. 수진아, 요즘 어떠니? 혼자 하늘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 복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행복해요. 수진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있어서 매일매일이 의미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니까 든든하고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우리 하늘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게 최고야.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하늘이를 무릎에 앉히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이 시간은 이제 모자의 일상이 되어 있었죠. 하늘아,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까? 수진이 부드러운 멜로디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무릎에 기대어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늘이 곱게 자라 별들이 지켜주는 밤에 엄마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꿈을 꾸렴. 복희와 태식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년 전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하늘이가 잠들자 수지는 아들을 침실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부모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뉴스 봤어?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연석 그 자식이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더라.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들어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네, 들었어요.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가끔 그때 생각 안 나? 복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요. 하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다고? 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늘이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존재예요. 이 아이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더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줬죠.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울지 마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이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태식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말이 맞다. 하늘이는 우리 가족에게 온 축복이야. 그날 밤 수진은 하늘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를 낳기까지 힘든 일이 많았어.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너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 수지는 아들의 이마에 살며시 키스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증오하라고 낳은 게 아니야. 사랑을 가르치려고 낳은 거야. 그리고 엄마도 이 아이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고 있어.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수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 오늘 나는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희망 속에서 하늘이와 함께 살고 있다. 과거의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하늘이는 나에게 새로운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정말로 자유롭다. 미래가 기대된다. 그날 밤 정씨 집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지난 날들을 견뎌낸 가족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작은 천사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죠.